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 황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에 받았을 때 토론자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에코페미니즘 공부를 좀 했고, 그다음에 정복보라 패러다임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논평문을 작성을 했고요. 좀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읽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표 선생님 논문의 주요 주장은 마크스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이 녹색사회주의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를 위한 담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연주의에 대한 마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의 적절성을 검토하면서 페미니즘에 기초한 환원론적 자연주의로서의 녹색사회주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절에서는 녹색사회주의의 비판 패러다임의 근거로서 혹은 새로운 비판 이론의 핵심으로서 필요 개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왔다고 여겨지는 철학적 상대주의와 지적 허무주의를 넘어 다시 과학적 비판 이론을 구성해야 함을 피력한다. 하지만 과학이나 객관성이라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감성과 공감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구조주의의 통찰들을 끌어안는 포용력 또한 갖추고 있다. 나아가 담론이 담론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융합하고 대중을 저항 주체로 구성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우리는 비판적 담론과 실천 영역 사이의 단절과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필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필요 개념이 자본주의 비판의 사실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기획과 헤게모니 투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구체화해야 할 점 혹은 재구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1번, 2번으로 번호를 단 부분이 좀 주요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3번의 필요 개념들에 대한 것들은 간략한 있게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약간의 제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 일단 페미니즘은 녹색사회주의에 정확히 어떤 위치를 갖는다. 논문의 제목은 녹색사회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페미니즘이 상당히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마지막 단락에서 선생님께서 녹색사회주의 전략이 여성주의에 기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미니즘이 사회주의 운동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 몇몇 페미니스트 입장, 에코페미니즘이 생태 막스주의와 공명할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따라서 녹색사회주의가 페미니즘에 기초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의 맥락에서 추론하자면 결국 그간 사회주의 담론과 운동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다양한 주체들의 차이와 조건을 인식할 때 필요한 통찰을 페미니즘이 준다는 정도로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어떤 아이디어나 통찰, 태도나 관점, 새로운 가치 정도를 제공해주는 선에서만 녹색사회주의와 관련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녹색사회주의가 페미니즘에 기초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 관계가 성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필요 개념이 정목보라 연대와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 개념으로 충분한가. 결국 이 앞의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 모두 막스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의 연대와 소통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논문의 핵심 개념인 필요가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비판이 곧 현재 존재하는 구조적 조건, 시장 자본주의와 관료적 국가에 대한 비판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회주의가 페미니즘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 구조적 조건에 가부장제 역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없는 연대는 여러 운동들과 담론들의 병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성의 젠더화된 노동이 기본적 필요나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현재의 방법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 개념이 겨냥하는 것은 자본주의 비판일 뿐 아니라 가부장제 비판이기도 해야 하며 필요 개념이 가부장제를 비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만 자본주의 비판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와 인간적 필요 두 층이 모두에서 성적 차이는 보존하면서 동시에 젠더 불평등은 제거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나 여성 신체의 안전과 같은 항목은 여성의 특수한 것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임신, 출산, 양육의 전체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과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관한 항목들이 젠더화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항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은 단지 민주적인 대화, 토론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개념 그리고 녹색 사회주의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해 둬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라야 막스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사이에 연대와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 개념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짧은 생각들이었는데요. 마침 반다나 시바하고 마리아 미즈가 함께 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이 필요라는 개념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조를 해봤습니다. 만프레드 웩스니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기본적 인간 욕구라는 개념을 같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서영 선생님의 필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미즈와 시바가 욕구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그것의 충족 기제는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와 충족 기제의 구별은 기본적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본적 욕구에는 생존, 보호, 애정, 지식, 참여, 여가, 창조, 정체성, 자유 등 총 9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바와 미즈는 이를 소비자 해방운동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인간적 욕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선생님의 그 필요 개념이 필요를 기본적 필요와 인간적 필요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비인간종의 필요들을 좀 더 분명하게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태주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 선생님 필요의 하위범주 구별의 이유로 객관성 확보를 이제 들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 논문에서 이해하기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본적 필요를 생물학적 존재의 생존을 위한 필요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존은 동물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동물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본 애정이나 정체성, 애정 같은 경우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특히 정체성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자살까지 결심하게 할 만큼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무엇이 생존에 필수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한 사회가 인간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필요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 역시 주관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일관되게 민주적 토론과 대화를 강조하고 계시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완결적인 필요 목록은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 토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 최소한의 객관성이 기본적 필요 개념 안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신데요. 이 지점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구별이 동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과 사회문화적 필요를 구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시대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욕구들의 항목을 정하고 그 욕구의 충족 기제를 비판,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객관성이 미리 상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께서 주관성의 특징으로 제시하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구성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유사한 맥락에서 필요 개념의 적절성을 주장할 때 대비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욕망 개념이 사실상 인간적 필요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참조하는 욕망 개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소비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욕망은 인간적 필요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한에서 주관적인 욕망의 추구를 해방으로 인식하는 사회현대적 상대주의로 기울게 되는 것에 대한 선생님 우려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욕망은 단지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아는 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로 묶이는 일군의 사회체계에서
욕망이 곧 소유욕과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례로 들레즈한테서 욕망의 문제는 그 욕망이 어떤 식으로 코드화되느냐,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자본주의에서의 욕망은 욕망의 본연의 모습도 아니고 유일한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욕망의 해방은 아무 욕망이나 다 인정해버리는 상대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볼 수 있고요. 문제는 특정한 방식으로 코드하는 욕망을 어떻게 탈코드화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앞에 미즈와 시바의 방식으로 섞어서 얘기하면 무기를 제조해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코드화된 보호에 대한 욕구를 군사주의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추구하도록 할 건가, 혹은 쇼핑과 소비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코드화된 여가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젠더 역할과 이성의 중심주의로 코드화된 정체성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다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시바와 미즈의 언어로 욕구의 충족 기제의 변혁, 들레즈의 언어로는 욕망의 탈코드화, 서영표 선생님의 언어로는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배제되고 있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 통찰들을 사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끌어안아 주시면 더 풍부한 내용으로 필요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 기사입니다.